반갑습니다. 파란 리본 TV 이병준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이고요. 오늘은 60번째 부모를 향해서 꼰대라고 부르는 아이. 엄마는 꼰대야, 아빠는 꼰대야. 이렇게 부르는 아이 왜 그럴까?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꼰대라는 말 부쩍 많이 사용하고 있죠. 흔히 직장 관계나 사회생활하는 이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든 세대를 향해서 보통 흔히 많이 쓰는데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꼰대라고 말하는 이런 일도 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는 꼰대라고 불리는 게 그다지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로부터 혹은 후배들로부터 그런 소리 들을까, 혹시라도 꼰대라는 소리 들을까 노심초사해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고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이 꼰대라는 말은 저도 어렴풋이 초등학교 때 위에 형들 세대들, 형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였죠. 언어였죠. 청소년기 자녀들끼리 하는, 자기들끼리 말하는 그런 언어였는데, 자기의 어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말 그대로 권위주의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권위주의자는 문제가 되겠죠. 권위주의자는 문제겠지만 문제는 권위 자체는 필요한데 권위주의자를 배격하는 과정에서 권위까지 배격하게 된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꼰대 문화는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결과일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권위를 부정하는 문화였지요. 일단 권위를 부정하고 보는, 그래서 개인의 인권과 어떤 개성, 표현의 자유를 얻긴 했지만, 좋은 전통, 이어져 내려왔던 좋은 전통, 오랜 전통, 또 정당한 권위까지 한꺼번에 배격하는, 한꺼번에 부정하는 그런 문화에 빠지는 바람에 결국 오류를 남기게 되었죠. 그 결과는 흔히 서양 속담에서 목욕 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렸다라든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농약을 뿌려대니까 해충도 죽었지만 결과적으로 익충까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시골에 어느 순간 때부터인가 이 제비가 사라진 그런 일도 농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현상은 정신적 수준의 미달, 정신적 교양의 미달, 뿌리 교육의 부재,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는 발달되었지만 정신적 공허를 불러왔다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일단 부모를 향해서 부모를 꼰대라고 부른다면 일단은 부모 쪽에서는 너무 거기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이의 생각이고 자기 주관적 판단일 뿐이니까 거기에 너무 큰 의미는 부여하지 마십시오. 되게 아이들은 자기 뜻만 주장하고 부모의 뜻은 거부하는 그런 것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현상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주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충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 단 충돌이 생길 때 꼰대라고 치부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손가락질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에 들어갑니다. 저 사람은 꼰대야. 저렇게 딱지를 붙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협상하고 조율하고 맞춰가는 그 작업을 못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본인은 안 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을 위장하려는 수단 중에 하나. 그래서 상대방에게 꼰대라고 딱지를 붙이는 현상입니다.
자, 부모는 표현된 말 속에, 말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담지 말라고 했는데요. 표현된 말은 비록 꼰대일지라도 그 이면을 탐사에 들어가 보면,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뭔가 도와달라는 요청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개성을 존중해달라, 표현을 인정해달라, 또는 부모 세대 쪽에서 마음으로 다가와 달라 라는 그런 표현임을 기억하고 피차가 이렇게 조율하고 협상하는, 나를 꼰대라고 부른다면 주관이 뚜렷해진 거니까, 자기 생각이 생긴 거니까 그때야말로 협상하고 조율하고 생각을 맞추어가는 그런 작업을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녀 입장에서는요,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부모라는 그것만으로도 그 말 자체를 들어주고 인정하는 거, 내용 자체만 받아들이는 거, 또 말할 때 그 말하는 태도, 또 듣는 태도를 견지하는 거, 이런 존중의 태도는 필요하죠. 존경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마음이니까 그것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존중은 예의의 차원이고 태도의 차원이기 때문에 부모를 향해서 존중의 태도까지는 보일 수 있어야 되죠. 또 물론 부모 세대는 과업 중심의 사람으로 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하지만 관계를 다루고 마음으로 다가가고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내면을 알아주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 세대 쪽에서 부모로 하여금 돈도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또 필요한 때 적재적소에 그렇게 돈도 쓰게 하고, 또 자신 마음도 표현하고 자기 관리도 하게 하고 자기를 챙기는 법, 이런 것들은 자녀들이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꼰대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자신의 어떤 개성을 표현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문화 속에 살아온 자녀하고, 오히려 자신의 개인의 어떤 표현이나 욕구는 자제하고, 공동의 얘기나 가족이나 이런 큰 단위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 중심으로 살아온 부모 세대하고는 약간 차이점들이 있겠죠. 그렇게 충돌이 될 때 피차가 해야 될 기술은 인정하기 기술이다. 밸리데이팅이다. 제가 몇 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엄마가 그렇다면 그런 거죠. 아빠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것을 인정하기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왜? 나는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이 달라도 문제될 건 없다는 거죠. 각자가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정하기 기술, 밸리데이팅의 기술인데, 자, 그런 기술을 사용할 때 꼰대라고 부르는 것 자체 때문에 너무 주눅들거나 마음 졸이고 상처받지 마시고, 또 자녀도 쉽게 부모를 향해서 꼰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꼰대도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얘기할 때 뼈대가 튼튼하고 살이 많아야 되는데, 뼈대만 튼튼하고 살이 없으면 사람이 메마르고 각박하고 그런 느낌이고, 살만 많으면, 뼈대가 약하면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고 약한 그런 대상이 되겠죠. 가족 관계는 수직적인 뼈대와 수평적인 살가움, 친밀함,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수직과 수평이 잘 맞아서 사통 발달이 돼야 되고, 바퀴의 살이 다 맞아야, 튼튼해야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것처럼 수직적인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꼰대 문화에 대해서, 왜 꼰대라고 부를까? 요즘 아이들이 왜 부모를 향해서도 꼰대라고 부를까?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